자, 이번 시간에는 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 화에 대해 공부했죠. 목은 한자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목이라는 글자는요, 춘추 원명포라든가 이 설의 문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목은 부딪혀 나가는 것이니 땅을 뚫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이라면 이렇게 뚫고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죠? 땅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이 목이라는 거는 새싹, 그런 식물은 전부 다 땅을 뚫고 나오죠. 아까 이 수에서 얘기했던 복숭아씨 딱딱한 그 껍데기 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은요, 굉장히 센 기운입니다. 이게 바위 틈도 뚫고 나오는 게 목의 기운이죠. 그래서 목이 나무니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은 덮어 씌워진 것이니 땅의 덮개를 뚫고 나오는 것이 목이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기운은 여기서 나온 한자 모습도 땅에서 뚫고 올라오는 것이 목의 기운이다. 자, 목은 일수가 이화로 분열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원리다. 목은 3이 목이거든요. 일은 수고 이는 화예요. 1 더하기 2가 3이잖아요. 그래서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이 생기고 한참 있다 2가 생기고 한참 있다 3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1, 2, 3이 쭉 생긴 거죠. 봄빛이 쪼이면은 해빙과 더불어 만물이 신장 팽창하는 모습이다. 목이 만들어지려면은요, 불이라는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오려면은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무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솜털같이 보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불, 이화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만이 목이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봄빛이 쪼이면 이 화죠, 화. 해빙과 더불어 만물이 신장 팽창하는 모습이 목이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 목은 나무, 화는 불, 수는 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고정관념이 빠지면 안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거는 그 위로 자라잖아요.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 쭉쭉 자라죠. 나무가 위로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태양 햇빛을 받기 위해서 위로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이라는 기운은 명의학적으로는 이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만물이 팽창하며 일어나는 기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을 목기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목이라는 에너지, 기운은 만물이 팽창하여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목이라고 한다. 증기가 발산하면서 생기는 현상, 이것도 목으로 보는 거죠. 자, 봄이 되면은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건조한 현상이 목기의 원리다. 봄바람이라고 그러죠. 봄 되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목을 표현하면 품으로, 바람품으로도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이 꽃샘추위, 그때 바람 불면 많이 춥잖아요.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당연히 건조하게 되죠. 그러한 현상이 목기의 기운이다. 목의 원리는 꼿꼿하게 서서 위로 자라는 데 있다. 그 목의 기운은 위로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움직이고 이런 거. 그래서 새벽 3시부터 9시까지를 인묘진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3시 반에서 5시 반을 인시라고 하고요. 호랑이 시간. 5시 반에서 7시 반을 묘시, 7시 반에서 9시 반을 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묘진 세 개를 합하면은 방합이라고 그래서 이건 목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묘진은 세 개는 다 목의 기운을 뜻해요. 그럼 목이라는 기운은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은 뭐냐면은요, 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새 3시 반에서 5시 반에 잘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절에 가면 스님이 새벽 공양, 뭐 새벽 불경, 뭐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다 이 인시예요, 인시. 근데 인시는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것은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묘시는요, 5시 반에서 7시 반 묘시는 뭐냐면 출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세수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거. 그 다음에 7시 반에서 9시 반은 진시라고 그러는데 이거 출근 시간이죠, 이거는. 그래서 인시, 묘시, 진시는 누워있다가 해자축, 물에서 그 다음에 목으로 옮겨오면서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목의 기운이라는 거죠. 시간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겨울은 12지지로 볼 때는요, 해자축이라고 그러고요. 봄은 임묘진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12지지 공부할 때 또 언급이 됐는데, 해자축은 물이고 임묘진은 목이기 때문에 물은 앞에서 겨울이라고 그랬고 목은 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농사나 집 짓는 거 안 하죠. 이유가 뭐냐면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봄이 오면 농사 시작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잘 안 하죠, 결국은. 그래서 농사와 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게 목의 기운이고 봄의 기운이다.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세운다는 거는요,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 대뜰보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붕을 올리는 게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목 기운은 건축. 그래서 사주에 목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 그런 건 꼭 아닙니다만. 자, 용추라는 생동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창안하며 제안하는 것. 상신, 건의, 조직의 확대, 사세의 확장, 건물의 신개축 이런 것도 다 목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거를 싸줘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목이라는 기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이라는 거는 용추라는 생동심. 봄이 되면 뭔가 이렇게 파릇파릇 다 자라고 시작되고 막 그러잖아요. 농사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막 짓고 그리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걸 막 내고 건의하고 확장하고 새로 짓고 목의 기운이 그런 기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침에 새벽 3시 반에서 그 임묘진 시간도 하루가 시작되는 그 목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기운을 뜻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예. 자, 이 사주를 한번 예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거는 갑인, 이거는 을묘. 즉 무슨 얘기냐면 목에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양목, 을은 음목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갑목은 뭐냐면 상리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낙엽송처럼 우뚝 솟은 나무를 갑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일주의 사람들의 특성은 이게 우리가 보통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갑. 그 갑이 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갑일주들은 대체로 보면은요, 자기가 이겨야 돼요. 자기가 갑이 돼야 돼. 그래서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있고 지는 걸 싫어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질 때도 있죠. 그런데 갑목은 마음만은 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목은 갑목은 우뚝 솟은 나무라면 을목은 덩쿨나무 이렇게 작은 나무 있죠. 작은 나무. 관목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을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갑목은 우뚝 솟은 나무라면 을목은 덩쿨나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덩쿨나무는 어디든지 이렇게 잘 살아나죠. 그래서 을목일주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누구나 잘 적응을 잘해요.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환경에 적응 잘하고 생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을목은요, 갑목을 만나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덩쿨나무든 뭐 낙엽송이든 간에 나무라는 속성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잘 자라거든요.
그럼 태양을 받으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런 그 밀림을 보면 나무들이 위로 확 빨리 자라려고 하는 이유는 생존 경쟁이에요, 나무들끼리. 빨리 내가 저 나무의 위에 서야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덩쿨나무는 본인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감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감목이 있으면 을목은 감고 올라가기가 좋다. 그래서 이런 걸 사주용어로 등락개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감목과 을목의 차이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감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